73세 최병수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오전 6시 반. 4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습관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조심스럽게 편다. 디스크 때문에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하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병수는 거부했다.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이냐며? 여보. 혼잣말이 나온다. 아내 순임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습관이 남아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를 확인하고 밥 먹을 때면 두 그릇을 꺼내려다 멈추곤 한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인다. 예전엔 순임이가 아침마다 미역국이며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이제는 라면이 고작이다. 가끔 김치볶음밥을 해먹기도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늘 허전하다. 병수의 집은 30평 아파트다. 자식들이 더 작은 곳으로 이사가라고 했지만 순임이와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넓은 집이 더욱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것 같다. 오전엔 약을 먹는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까지 한 움큼이다. 예전엔 약 먹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마저 하루 일과의 하나가 되었다. 점심 전에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한다. 의사가 권한 운동이다. 하지만 함께 걸을 사람이 없어 혼자 걷는 산책은 쓸쓸하기만 하다. 가끔 아는 이웃을 만나면 몇 마디 나누지만 대부분은 안부 정도다. 병수 씨,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별일 없이. 늘 같은 대화다. 병수도 상대방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서로의 속마음을 묻지 않는다. 모두 각자의 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오후엔 TV를 본다.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된다. 소리만 들릴 뿐 내용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끔 졸음이 와서 소파에서 잠들기도 한다. 저녁 준비는 더욱 간단하다. 보통 김치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밥. 가끔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치킨이나 중국 음식. 하지만 혼자 먹는 양에는 너무 많고 남은 음식을 며칠에 걸쳐 먹어야 한다. 밤이 되면 가장 외롭다. TV를 끄고 나면 집안은 시계 소리만 똑딱거린다. 순임이가 있을 때는 밤에도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말할 상대가 없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한다. 큰아들 영수와 딸 미영이. 하지만 통화는 길지 않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응, 잘 먹고 있다. 그럼 저희는 바빠서 주말에 시간 되면 들러볼게요. 하지만 주말에도 오지 않는다. 영수는 회사 일로 바쁘고 미영이는 아이들 때문에 바쁘다. 병수도 이해한다. 자식들도 각자 살 길이 바쁘다는 걸. 이런 일상이 3년째 반복되고 있었다. 병수는 점점 우울해졌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언젠가는 쓸쓸히 죽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팠다. 병수는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간신히 침대에 누웠지만 통증은 계속되었다. 결국 119에 전화했다. 응급실에 실려간 병수는 정밀검사를 받았다. 디스크가 더 악화된 상황이었다.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거예요. 의사의 말에 병수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었나 보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 기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병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추천했고 병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신청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병사 박하은입니다. 그렇게 하은을 처음 만났다. 37세, 키 160cm 정도의 평범한 인상. 하지만 웃는 모습이 온화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병수입니다. 네, 병수 씨. 잘 부탁드려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병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게 불편했다. 하지만 하은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은 빠짐없이 제공했다.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 어떠세요? 냉장고에 김치도 있고 돼지고기도 조금 있던데요. 하은이 끓인 김치찌개는 맛있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 같았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병수 씨가 드셔야 빨리 회복하실 테니까요. 하은은 요리도 잘했지만 청소며 빨래도 깔끔하게 해줬다.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대충 하던 집안일들이 정리되니까 집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하은 씨는 이 일 한 지 오래되었나요? 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병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개인 간병을 주로 해요. 가족은 없나요?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고요. 하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병수는 더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싫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병수는 하은에게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루 종일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났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병수 씨, 산책 나가실까요? 날씨가 좋은데요. 산책을요? 혼자 다니던 곳인데. 저도 같이 가면 어떨까요? 재활 운동도 하셔야 하니까요. 하은과 함께하는 산책은 혼자 하던 것과 달랐다. 하은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지루하지 않았다. 저기 카페 새로 생겼네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괜찮나요? 간병비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는 거예요. 저도 커피 마시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마신 커피는 오랜만이었다. 순이미와 함께 마셨던 게 마지막이었으니까 3년 만이었다. 병수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공무원이었어요. 구청에서 40년 일했죠. 와, 40년이나요? 대단하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내랑 자식들 키우고. 병수는 순이미 이야기를 꺼냈다. 3년 동안 아무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요.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은은 들어주었다. 병수의 이야기를, 순이미와의 추억을, 홀로 된 후의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저도 외로워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은 씨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덜 외로워요. 특히 병수 씨 같은 분들 만나면 제가 오히려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간병인과 환자가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병수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다.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사실상 간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병수는 하은에게 더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은 씨, 조금만 더 계실 수 있을까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 않아서요. 사실 핑계였다. 병수는 하은이 떠나는 게 두려웠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다. 네, 괜찮아요. 병수 씨가 원하시면 더 있을게요. 하은도 이곳이 편했다. 다른 집에서 간병할 때는 온갖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들어줘야 했는데 병수는 달랐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하은을 사람으로 대접해줬다. 둘의 일상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고 오전엔 각자 할 일을 하다가 오후에 함께 산책을 나간다. 저녁엔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하은 씨는 책을 좋아하나 봐요? 병수는 하은이 들고 다니는 책을 보고 물었다. 네, 어릴 때부터 읽기를 좋아했어요. 요즘은 소설을 주로 읽어요. 나도 예전엔 읽었는데 요즘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렇게 시작된 독서 시간. 하은이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면 병수가 들었다. 혼자 살면서 잊고 있었던 즐거움이었다. 함께 장보기도 했다. 병수 혼자 갈 때는 라면, 김치, 계란 같은 것들만 샀는데 하은과 함께 가니까 장보기 자체가 즐거웠다. 이거 어때요? 갈비찜 해드릴까요? 갈비찜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가끔은 맛있는 것도 드셔야죠. 제가 잘 만들어요. 하은이 만든 갈비찜은 정말 맛있었다. 순이미가 해준 것만큼이나. 병수는 오랜만에 배부르게 밥을 먹었다. 정말 맛있네요. 하은 씨 덕분에 요리의 맛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자주 해드릴게요. 동네 사람들도 하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병수 씨, 요즘 젊은 여자분이 드나들던데 누구세요? 간병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매일 오시나 봐요? 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의미심장했다. 병수도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점점 시선이 따가워졌다.
특히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이. 저 할아버지 간병인이라고 하는데 매일 같이 나다니어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요즘 그런 거 많다던데? 외로운 노인들 상대로 하는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병수의 귀에 들렸다.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항상 추측하고 판단하기 좋아한다. 하은도 눈치챘다. 병수 씨,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도 병수 씨가 곤란하실까봐. 내가 곤란할 것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병수는 당당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론 걱정이 되었다. 하은이 불편해할까봐. 2달째 되던 날 하은이 제안했다. 병수 씨, 제가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병수는 놀랐다. 같이 살다니요? 매일 출퇴근하는 것보다 아예 여기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 하나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병비도 줄일 수 있고요. 병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하은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지만 한 집에서 산다는 건 다른 의미였다.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건 저도 걱정이에요. 하지만 병수 씨와 우리가 뭘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밤 병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은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과 세상의 시선이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다. 다음 날 아침 병수는 결심했다. 하은 씨, 같이 살아요. 작은 방이지만 쓰세요. 하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요? 고마워요, 병수 씨. 그렇게 하은이 병수의 집에 들어왔다. 공식적으로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처음엔 어색했다. 같은 집에 산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화장실 사용 시간, TV 시청 취향, 잠자리 시간까지 모든 게 겹쳤다. 하지만 적응은 생각보다 빨랐다. 하은은 배려심이 깊었고 병수도 젊은 사람에게 맞춰주려 노력했다. 병수 씨, 혹시 제가 시끄럽지 않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괜찮아요. 나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그럼 같이 아침 운동 하실래요? 공원에서 걷기 운동이나. 함께하는 아침 운동. 병수에겐 새로운 경험이었다. 순이미는 아침잠이 많아서 함께 나가본 적이 없었다. 공원에는 또래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시선도 느껴졌다. 병수야, 요즘 젊은 애랑 같이 다니어라. 딸인가? 간병인이에요. 간병인이 같이 운동까지 해주나? 요즘 서비스가 좋아졌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병수는 불편했다. 하은도 눈치챘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하은이 말했다. 병수 씨, 쟤 때문에 곤란하시면 다시 출퇴근하는 걸로 할게요. 왜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하은 씨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요. 병수의 솔직한 마음이었다. 3년 만에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있다는 안정감,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즐거움, 함께 식사하는 따뜻함. 저도 여기가 좋아요. 편해요. 둘은 계속 함께 살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간병인과 환자를 넘어서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병수는 하은을 딸처럼 생각했다. 자신의 딸 미영이는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지만 하은은 매일 함께 있으면서 세심하게 챙겨줬다. 하은도 병수를 아버지처럼 여겼다.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병수에게서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관계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 큰아들 영수가 갑자기 찾아왔다. 평소 연락도 없이 오는 일이 드문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영수야, 왜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 그 여자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은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영수가 막았다. 가지 마세요.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수야, 그만해. 하은 씨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야. 돌봐준다고요? 아버지, 동네에서 난리예요.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같이 산다고. 병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 그 여자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해요? 하은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이사 나갈게요. 하은 씨, 가지 마세요. 병수가 말렸다. 아버지. 영수가 소리쳤다.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아버지 재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라니?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왜 여기서 살아요? 간병이 필요한 상태도 아닌데. 영수의 말에 병수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간병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냥 외로웠다. 병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외롭다고 이상한 여자랑 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날 밤 하은은 짐을 쌌다. 병수 씨, 저 때문에 가족 관계가 나빠지면 안 돼요. 하은 씨, 괜찮아요. 저도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병수는 말릴 수가 없었다. 영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럼 예전처럼 출퇴근하는 걸로 할까요? 그것도 곤란할 것 같아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은은 결국 떠났다. 다른 곳에서 간병일을 하기로 했다. 하은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적막해졌다. 3년 전 순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만큼이나 허전했다. 병수는 다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다. 그 2달이 꿈 같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영수는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 속 시원하시죠? 그 여자 보내고. 아버지, 외로우시면 요양원 알아볼까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요양원은 싫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속 이렇게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영수의 말이 맞았다. 이렇게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요양원은 가기 싫었다. 그곳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 같았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다. 병수의 말에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도 신경 쓰이거든요. 하지만 영수도 딸 미영이도 바빴다. 가끔 전화는 하지만 자주 오지는 않았다. 병수도 이해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이미 과거였다. 각자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병수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았다. 하은이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 했다. 동네 산책도 중단했다. 혼자 걸으니 예전처럼 쓸쓸했다. 게다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은에 대해 물어볼 것 같아서 피하게 되었다. 병수 씨, 요즘 그 젊은 분 안 보이던데 어디 가셨어요? 결국 마주친 이웃이 물었다. 병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이사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혹시 둘이 무슨 사이였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병수는 불쾌했다. 그냥 간병인이었어요. 아, 간병인. 그런데 같이 살기까지 했다면서요? 소문이 다 퍼진 것 같았다. 병수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병수는 답답했다.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이상하게 보는 걸까? 둘 다 성인이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날 밤 병수는 하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다. 영수가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였다. 며칠 후 딸 미영이가 찾아왔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그냥 지내지 뭐. 오빠가 그러던데 간병인 분이랑 같이 사셨다면서요? 응. 아빠, 왜 저희한테 상의 안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영이도 영수와 비슷한 반응이었다. 아빠, 혹시 그분과 이상한 감정 있었던 건 아니죠? 이상한 감정이라니. 아빠도 남자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나이 생각하셔야죠. 자식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병수와 하은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보고 있었다. 미영아, 나는 그냥 외로웠다. 그 애가 있으니까 집이 따뜻했어. 아빠, 외로우시면 취미 생활이라도 하세요. 동네 경로당도 있고. 경로당은 싫어. 그럼 종교 활동이라도. 교회나 절에서 또래분들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자식들의 제안은 모두 똑같았다. 나이에 맞는 활동을 하라는 것. 하지만 병수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다. 그냥 내버려둬.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병수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외출도 줄이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피했다. 집에서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병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병수 씨? 어느 날 오후 집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병수는 급히 문을 열었다. 하은 씨? 하은이 서 있었다. 한 달 전과 달리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하은이 거실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은이 먼저 물었다. 그냥 그렇게 지내요. 하은 씨는요? 저도 그냥. 다른 분 간병하고 있어요. 둘 다 힘들어 보였다. 왜 오셨어요? 병수가 물었다.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요. 병수 씨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저도 하은 씨 생각 많이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걸 알았다. 병수 씨 많이 야위셨네요. 하은 씨도요. 사실 다른 집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까다로운 분이라서. 그래요? 네. 병수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병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도 하은 씨 없이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요? 이 집이 다시 죽은 집 같아요. 하은 씨 있을 때가 그리워요. 둘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병수 씨, 사실 제가 왜 왔는지 알아요? 왜요? 사고가 났어요. 하은이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에 깁스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길에서 넘어졌어요. 골절이래요. 한 달 정도 깁스해야 한대요. 큰일이네요. 일은 어떻게 해요? 못해요. 당분간은. 하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하은 씨, 여기서 쉬어요. 네. 여기서 쉬면서 치료받으세요. 내가 하은 씨를 간병할게요. 병수의 제안에 하은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드님이 또 상관없어요. 내 집인데 누구를 들여보내든 내 마음 아니에요? 병수는 결심했다. 이번엔 아무 말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마워요, 병수 씨. 그렇게 하은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다. 하은이 환자가 되었고 병수가 돌보는 역할이 되었다. 하은 씨, 아침 드세요. 병수가 직접 끓인 미역국과 계란 후라이를 가져왔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병수 씨가 직접 하셨어요? 응, 어때요? 맛있어요. 사실 간이 좀 짰지만 하은은 맛있다고 했다. 병수는 하은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약국에서 소염제를 사오고 마사지도 해주고 깁스가 젖지 않도록 비닐로 감싸주기도 했다. 병수 씨, 제가 할게요. 안 돼요. 쉬어야 해요. 하은이 청소를 하려 하면 병수가 말렸다. 평생 순이미에게만 받던 돌봄을 이제 자신이 주는 입장이 되었다. 이상해요. 제가 병수 씨를 돌봐야 하는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은 씨를 돌볼 차례예요. 며칠 후 예상대로 영수가 찾아왔다. 아버지, 또 그 여자 왔어요? 영수는 화가 난 표정이었다. 하은 씨가 다쳤어요. 간병이 필요해서요. 아버지,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야. 이번엔 병수가 단호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계속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이용이라니? 병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은 씨가 언제 나를 이용했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친다고 찾아와서. 너 그만해. 병수가 소리쳤다. 하은 씨가 없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영수는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다. 아버지. 나는 이제 73살이야. 내 남은 인생에서 누구와 지낼지는 내가 정하겠어. 병수의 결심이 확고했다.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 유산 문제도 있고. 유산? 병수가 웃었다. 이 집 말고 뭐가 더 있다고? 그것도 나중에 너희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그만 가. 더 이상 하은 씨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 영수는 결국 돌아갔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하은이 말했다. 병수 씨, 저 때문에 가족 관계가 나빠져요. 제가 나가는 게
안 돼요. 이번엔 내가 지킬 거예요. 병수의 말에 하은은 감동했다. 하은의 상처가 회복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서로를 돌본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병수 씨, 저희 관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나도 그래요. 이제는 신경 안 써요. 정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자식들의 반대도. 어느 날 하은이 병수에게 물었다. 병수 씨, 저는 병수 씨에게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병수는 잠시 생각했다. 딸 같아요. 늦게 얻은 딸. 저도 병수 씨를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제가 갖지 못했던 아버지. 둘의 관계가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연인도 부부도 아닌 하지만 혈연보다 끈끈한 가족.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요. 어떻게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에요. 그날부터 둘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불렀다. 병수는 하은을 딸이라고, 하은은 병수를 아버지라고. 동네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졌다. 처음엔 이상하게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 병수 씨, 딸분이 효녀네요. 그럼요. 내 자랑이에요. 병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이제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대는 계속되었다. 특히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 그 여자랑 살면서 뭐가 좋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느 날 영수가 다시 찾아와서 물었다. 병수는 차근차근 대답했다. 영수야,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죽고 싶었어. 하루하루가 의미 없었고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 귀찮았어. 그건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하은이가 왔을 때부터 달라졌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밥도 맛있고 대화할 상대도 있고. 병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영수야, 너는 젊으니까 모를 거야. 나이 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외로운지. 그래도 아버지,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통하는데? 영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영수야, 나는 하은이한테 연애 감정 같은 건 없어. 그냥 가족이야. 늦게 얻은 딸. 그럼 왜 굳이 같이 살아야 해요? 같이 살아야 진짜 가족이지. 가끔 보는 사이로는 깊은 정이 생기지 않아. 병수의 설명에도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체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체면? 병수가 웃었다. 내 나이에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결국 영수는 설득할 수 없었다. 계절이 바뀌고 하은이 병수의 집에 온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제 완전히 가족 같았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운동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를 본다.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다. 병수 씨, 제가 여기 있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가끔 하은이 불안해할 때가 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드님들이 저를 싫어하시잖아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적어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미영이는 영수보다 먼저 받아들였다. 아빠, 그분 덕분에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엔 전화할 때마다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목소리가 활기차요. 미영이의 말이 맞았다. 병수는 정말 밝아졌다. 그분이 요리도 잘하시고 아빠 잘 챙겨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요. 하은이는 정말 잘해줘요. 그럼 저도 인정할게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죠. 미영이의 인정에 병수는 기뻤다. 영수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노골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좋으시다면 저도 뭐라 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영수는 여전히 하은을 경계했다. 한편 하은도 병수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린 시절 잃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병수가 채워주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효도는 무슨? 하은이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진짜 효도를 하고 싶어요. 아버지 아픈 곳 있으면 병원도 모시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하은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병수는 알 수 있었다. 그럼 평생 함께 살아요.
네, 아버지.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1년이 지났다. 이제 병수와 하은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병수 씨 딸 참 예쁘죠? 동네 사람들도 하은을 병수의 딸로 인식한다. 둘도 그렇게 소개한다. 네, 제 딸이에요. 병수는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하은도 마찬가지다. 제 아버지예요. 병수를 소개할 때 당당하다. 둘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하다. 아침 운동, 함께하는 식사, 독서 시간, 저녁 산책. 단순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 아버지,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하은이가 좋아하는 걸 하자.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좋아요.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가 일상이다. 병수는 건강도 좋아졌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병수 씨, 요즘 젊어지셨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 좋은 딸을 얻었어요. 병수의 대답에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하은도 안정감을 찾았다. 이혼 후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아버지 덕분에 저도 행복해졌어요. 나도 그래.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였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병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아버지. 하은이 급히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지만 입원이 필요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은은 병수 곁을 지켰다. 밤새 잠도 자지 않고. 하은아, 고맙다. 병수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수와 미영이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자식들도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다. 괜찮아. 하은이가 잘 돌봐줘서. 병수는 하은을 고마워했다. 그때 영수가 하은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잘 돌봐주셔서. 처음으로 영수가 하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은의 대답은 담담했다. 병수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하은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이었다. 하은아,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을 계기로 영수의 마음도 많이 바뀌었다. 하은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은 씨, 죄송합니다.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영수가 사과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하은은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앞으로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가족들 사이의 갈등도 해결되었다. 2년이 지났다. 이제 아무도 병수와 하은의 관계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영수와 미영이도 하은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명절 때는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상의도 한다. 하은아, 너도 우리 가족이야. 미영이가 말했을 때 하은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언니. 하은도 미영이를 언니라고 불렀다. 병수는 행복했다. 늦은 나이에 이런 가족을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보야, 우리 좋은 딸 하나 얻었다. 수님이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다. 하은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고맙지? 병수는 아내도 하은을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은도 수님이 사진 앞에서 인사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실게요.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다. 어느 날 병수는 깨달았다. 행복이 꼭 일반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노인은 노인끼리,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하은아,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서 진정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둘은 서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다. 병수는 노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다시 생기를 찾았고, 하은은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네, 아버지. 피보다 진한 가족이에요. 혈연이 아니어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둘은 보여주었다. 병수와 하은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에게. 동네 경로당에서 병수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병수야, 너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비결이 뭐야?
가족이 생겼어요. 가족? 나이는 어리지만 진짜 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병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부러워했다. 나도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이 꼭 혈연일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 점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나이나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정을 나누는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다. 한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편견을 버려야겠어. 중요한 건 진심이지 나이가 아니야. 다른 할아버지도 동의했다. 맞아. 병수는 좋은 선택을 했어.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병수와 하은의 관계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3년째 되던 해 하은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버지, 작은 식당이라도 해볼까요? 식당? 네.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아버지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하은의 아이디어였다. 집에서만 지내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할 수 있을까? 해보죠. 작은 분식집 정도로 시작해서요. 병수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다. 남은 인생을 좀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좋아. 해보자. 둘은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하은이 요리를 하고 병수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역할 분담이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하은의 요리 실력과 병수의 친근한 성격 덕분에 점점 단골들이 생겼다. 사장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잘 만들거든요. 병수는 자랑스럽게 하은을 소개했다. 딸분이세요? 어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입양한 딸이에요. 병수는 간단하게 설명했다. 굳이 복잡한 사연을 말할 필요는 없었다. 분식집은 점점 번창했다. 맛있는 음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분위기 때문이었다. 여기 오면 집에 온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가족 같아 보여서 보기 좋아요. 손님들의 반응이었다. 5년이 흘렸다. 병수는 78세, 하은은 42세가 되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둘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다. 이제는 서로의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요? 어떻게 알았어? 표정만 봐도 알아요. 하은은 병수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파악했다. 분식집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동네 명물이 되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다. 이모, 아저씨, 또 왔어요. 단골 손님들은 둘을 가족처럼 대했다. 영수와 미영이도 이제는 완전히 하은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명절 때는 분식집을 도와주기도 했다. 하은 이모, 수고 많으세요. 영수의 아들, 즉 병수의 손자도 하은을 이모라고 불렀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요. 미영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아빠가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가족들의 인정을 받은 하은은 더욱 행복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병수와 하은이 대화를 나누었다. 하은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니? 물론이죠. 아버지가 수술하고 나서 간병 받을 때요. 그때는 이렇게 가족이 될 줄 몰랐지. 저도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둘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이해해주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것 같아요. 병수는 깊이 생각해봤다. 만약 하은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도 혼자서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은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하은아, 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야.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한참 더 같이 살아야 해요. 하은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외롭고 힘들었는데 병수를 만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저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나도 진짜 딸을 얻었어. 둘의 관계는 혈연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병수와 하은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된 것이다. 70대 홀아버지와 40대 간병인이 결혼한 경우, 60대 할머니와 30대 외국인 며느리가 함께 사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났다. 병수 씨 덕분에 우리도 편견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할머니가 고마워했다. 동네 분위기도 바뀌었다. 나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랑이죠. 동네 이장의 말이었다. 병수와 하은의 분식집도 그런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다. 여기 오면 모든 사람이 가족 같아요. 한 손님의 평가였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병수는 이제 80세를 넘었고 하은은 40대 중반이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병수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만은 젊었다. 하은이 곁에 있어서였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분식집은 제가 할게요. 아직 괜찮아.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어. 병수는 여전히 활기찼다. 어느 날 젊은 간병사가 찾아왔다. 하은처럼 혼자 사는 노인을 돌보고 있다며 조언을 구하러 왔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은이 대답했다.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가족처럼요? 네. 나이 차이가 나도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은의 조언에 젊은 간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할아버지도 외로워하시는데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런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병수와 하은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네. 병수는 뿌듯했다. 좋은 일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은도 보람을 느꼈다. 지금도 병수와 하은은 함께 살고 있다. 병수는 85세, 하은은 49세가 되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둘의 관계는 변함없다.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한다. 분식집은 아들 영수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은이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가끔 도와주기도 한다. 하은 고모, 고맙습니다. 영수는 이제 하은을 고모라고 부른다.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미영이의 아이들도 하은을 이모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른다. 이모할머니, 또 놀러 올게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하은은 행복하다. 주변 사람들도 둘을 진짜 가족으로 본다. 더 이상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다. 병수 할아버지랑 하은 할머니 정말 보기 좋아요. 젊은 세대들도 둘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대화를 나누었다. 하은아, 후회한 적 없지? 무엇을요? 나 같은 늙은이랑 살면서. 아버지,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은의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다. 나도야. 하은이가 없었다면 벌써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둘은 손을 맞잡았다. 혈연이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의 손길이었다. 밖에서는 저녁 무렵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병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구나. 하은도 깨달았다. 나이나 출신, 과거는 중요하지 않구나. 현재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구나. 세상은 때로 편견으로 가득하다. 나이, 성별, 출신, 재산 등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다. 병수와 하은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준다. 73세 홀아버지와 37세 간병인으로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가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어떤 관계든 아름다울 수 있다.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내 딸도 아내도 아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따뜻함이에요. 병수가 처음 했던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이제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갖는다. 하은은 단순히 마지막 따뜻함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하은에게도 병수는 특별한 의미다. 잃어버린 아버지, 그리운 가족, 진정한 안식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선사해준 소중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하는 일이니까. 세상의 기준은 항상 차갑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나이와 상황을 넘어서는 진심이 있다. 병수와 하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가족을 만나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